원고로 그죠? 글을 썼지만 그 원고가 다 불태워졌지만 아직 내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책을 쓴 게 프랑스생명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길로 다시는 내가 책을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친구한테 또 뭡니까?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그쵸?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쓰고 있는 한 사람의 저자로서 이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간혹 책을 이렇게 쓰다가 한 몇십 페이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장이 잘 안 돼가지고. 보통 요즘 이렇게 저장이 잘 되긴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화가 나고 미칠 지경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도전해서 그 생각으로 다시 책을 쓰면요. 신기하게도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알차고 더 내실 있게 책을 더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크게 실패했을 때 다시 그걸 불 털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 보길 권하고 싶고요. 자, 이 사람은 올슨 스웨트 마들이라는 생각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을 이분이 또 책을 쓰게 됐는데, 자, 이분이 저는 석세서 잡지도 이렇게 편찬하고 해서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살다가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보면 뉴햄프셔의 가난한 시골에 태어났고 부모를 어릴 때부터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장에서 고달프게 일을 했는데요. 그 시골 농장의 다락방에 책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로스쿨과 하버드 의대에 진학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호텔과 부동산을 사들인 기업가로 크게 대성공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런 책도 집필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속에 부모도 있고 했지만 그 속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무한한 능력을 키웠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딱 잡아줄 가장 핵심은 저는 독서입니다. 그 얘기로 끝을 마무리를 낼 거예요. 결국은 책을 읽지 않으면 그건 공부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 원천은 독서기 때문에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자성미언. 자, 자성미언하고 피그말리온 효과 이 생각이거든요. 생각. 뭔가 간절히 원하고 그 생각을 하면 그걸 들어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에게 그죠? 뭡니까? 빌었죠. 빌어서 자기가 조각하는 그 동상을 사람으로 여인을 그 동상을 조각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예뻐서 사람으로 좀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 아프로디테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 그죠? 예, 사람으로 여인으로 만들어줘서 결혼하잖아요. 애놓고 사는데 그만큼 이 피그말리온 효과 자성미언은 자기의 그 생각을 간절히 원하고 하면 결국은 그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도 같은 말로 플라시보 효과 한마디로 뭔가요? 가짜 약이지만 그 약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의학이 그런 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항상 이런 말을 해야 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거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자꾸 자신을 반복해서 이 자기 암시를 걸어주면 여러분 스스로가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칭찬을 잘못하면 생각이 없는 아이가 된다. 자, 보면요, 우리가 칭찬에 관련된 예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겠지만 무조건 칭찬하라, 좋은 말 하라 해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체적인 부분 말고, 그죠? 재능을 칭찬하지 말고 노력을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성과를 내는데, 나중에 머리가 좋다,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는 하다가 어느 순간 실력이 누구와 비교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때 나는 쟤보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칭찬을 해주면 내가 노력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재능과 지능에 칭찬하느냐, 노력에 대한 칭찬하느냐. 칭찬은 다 좋은 건 맞지만 재능과 지능의 칭찬보다는 노력의 칭찬을 해서 더 노력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참 똑똑하구나, 조카한테, 그죠? 너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정말 머리가 좋구나,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시험을 잘 치다니, 우와 너 정말 너 재능이 많구나, 마치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리네. 자, 이 말도 물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능이나 재능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또 뭔가 좌절을 겪고 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와 이번에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면 그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꼭 여러분 이 점 기억하고, 조카나 여러분 나중에 결혼했을 때 자녀들에게 칭찬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 윌리엄 제임스인데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류가 자기 마음의 태도, 생각, 그죠?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제가 핵심을 제가 말했죠.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꾼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자신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고 계속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람의 생각의 소산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양면입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뉴욕 42년 1840 뉴욕 출신이고요. 하버드 하버드대 로렌스 과학대학 입학했고, 하버드대 의과에 입학했고, 하버드 박사학위 받았고, 하버드에서 강 교수 생활했고, 그죠? 심리학 책을 쭉 출간했습니다. 자,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지내면서 뭘 했냐? 바로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죠? 자, 뒤에 나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나오네요. 말을 조심하라. 죄송합니다. 자꾸 있네. 말을 조심하라. 그러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인생을 조심하라.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시작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마음,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저 외우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당신의 생각에 좌지우지 된다면 지금 현재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바꿔야죠.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든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세요. 신임을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생각부터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온 나의 어떤 그 습관, 그런 어떤 걸 이 생각에서 바꿔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쁜 습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 시작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노래도 부정적인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밝은 노래, 신나는 노래 불렀고요. 영화도 공포영화, 그죠? 살인영화, 이런 영화, 다 공포영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슬픈 영화, 이런 거 보지 않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이런 영화, 코믹 영화만 봤고요. 노래도 그렇게 바꿨고요. 사람도 그렇게 바꿨고요. 책도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외모나 의상도 저는 대학생 때도 캐주얼하게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바뀌더라고요.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니까. 물론 제 대학생 때 돈이 없어서 단벌 신사했지만요. 항상 깔끔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튈 수밖에 없죠. 튈 수밖에 없으니까 과대를 했어요. 속 시키시더라고요. 항상 정장차림으로 캐주얼하게 다니니까 보통 학교 다니면 좀 이렇게 선거철 되면 그죠? 학교에 입고 다니는 경우 보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렇게 다녔어요. 알바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막 이랬었거든요. 출퇴근할 때는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알바생 중에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티잖아요. 일단 그죠? 다 대충 입고 다니는데 저는 양복을 항상 입고 다니니까 정장의 양복이 아니고 약간 캐주얼한 양복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대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때부터 자기 암시를 매일 했으니까. 그래서 안 바뀔 것 같은 그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낮추어 보다가 대등하게 보고 또 대등하게 보다가 더 월등하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도전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타고난 운명은 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있다 해도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 생각이 내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면서 내 습관만 바꿔내면 운명까지도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 생각이 무엇이게 작동하거든요. 원래는 의식에서 그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그 습관이 무엇이게 생각으로 그 습관을 만들어내요.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엇이고 합니다. 무엇이고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책을 읽고 무엇이게 메모를 하고 무엇이게 스케줄을 적고 무엇이게 하루의 생활을 점검하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으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게으름도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게으름도 있습니다. 정신적 게으름은 육체적 게으름은 주변을 정리정돈하지 않겠지만 정신적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읽지는 않습니다.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방은 깨끗하게 하는데 책을 읽지 않는 경우라면 정신적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다는 것은 많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손치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빠져들고 파고들고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시켜서 하고 하라니까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그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은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을 운명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갈고 닦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강한 신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한번 제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모습대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너무 많은 생각에 몰입도가 떨어지면 잠깐은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기 귀찮아서 안 합니다. 안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자 알렉스 파타코스가 한 말인데요. 무엇이 내 인생을 만드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삶이란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조건이나 운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통해 선택하여 결정한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세요. 삶이란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조건이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생각을 통해 선택하여 결정한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제가 앞서 말한 것 똑같잖아요. 에머슨이 말한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링컨은 내가 생각한 만큼만 행복해진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운명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만 체크해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의 운명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습관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생각이 비롯되어서 습관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죽음의 수용소라는 픽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의미 추구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어요. 쾌락 추구형 삶과 의미와 가치 추구형 삶이 있는데 행복은 두 개 다 행복할 삶은 맞습니다. 의미 추구도 행복한 거고 쾌락주의도 행복한 거지만 하지만 쾌락주의 행복은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고요. 의미와 가치 추구의 삶은 정말 이성이 겸비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기 위해 살다가 죽는다. 맛집을 찾아다니다가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쾌락주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다 죽는다. 그건 쾌락주의. 본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곁들인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죠? 성공을 꿈꾼다면 이거는 상황이 정말 달라져요. 왜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냐면요. 의미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의미라는 것은 나 혼자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의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나도 행복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하지 뭘 길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자 저렇게 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이 강의를 집중해 들을 것이고 그걸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삶 자체가 저는 의미를 두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여러분의 성격과 인생과 그죠? 운명에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이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닌 거죠. 맞죠? 단순히 돈을 버는 어떤 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의미 추구형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자, A, B, C, D 사부명이 있는데요. 자, A 사부명. 실패는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다. 이거 나쁘지 않죠. 자, B 볼까요? 성공하고 거기도 의미가 있다. 더 금상첨화죠. C 볼까요? 실패했는데 그 속에 절망을 생각했다. 실패한 인생이죠. 성공을 했지만 절망을 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최소한 A, B 정도는 돼야 돼요. B 정도는 못 되더라도 A는 돼야 되고요. 이왕이면 B 사고님 의미도 추구하고 성공도 하고.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A 사고님입니다. A 사고는 의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하는 일과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사회 기준으로 비춰보면 성공했다. 우리가 사회 기준이 뭔가요? 돈이죠, 권력이죠, 명예죠. 이런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좀 더 격이 낮고 뭐 위치가 낮을 수도 있지만 돈도 좀 적을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일 속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B는 아까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의미 관점에서도 완성된 삶을 사는. 자, C 볼까요? 상대적으로 실패했고 더 중요한 것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또 개인적으로 의미에서도 공허하게 느껴지면서 나고자라고 생각한다. 정말 실패자로 사는 거죠. D 사모님입니다. 성공하고 부유한 사업가이지만 일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미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수용을 못하는 거죠. 자, 뭐라 했습니까? 삶에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다. 삶에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평소에 우리가 자유롭게 많은 곳을 나다니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정말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모여서 강연 듣고 했던 게 정말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시련은 운명이나 죽음처럼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삶을 꿈꾸지도 말고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 맞죠? 그죠? 시련과 죽음이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자, 우리는 안 죽고 싶죠. 시련도 안 당하고 싶죠. 근데 그런 삶이 만약에 펼쳐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의미 추구가 없고 실존적 공허감 생긴다. 즉 마음이 절망한 상태가 보인다. 결국은 우리는 평생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간다. 이게 더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죠. 왜? 내일 또 시간 있으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죠. 내일 하죠. 내일 하죠. 내일 하죠. 안 죽는데. 뭐 마감 일자가 있겠어요? 안 죽는데. 다음에 하면 되지. 이걸 내 나이에 이걸 해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감 일자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젊을 때 수영하고 뭐 완벽하게 하고 이런 게 맞지. 나이 들어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을 우리가 어느 시점 이 데드라인 마감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100세를 살아도 50밖에 못 산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오래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50세 이후에 모든 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
50세까지 아주 알차게 산 사람이나 50세 이후의 삶은 별로 그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픽터 프랭클이란 그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되새김질을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또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낼 수 있는 좋은 원리입니다. 이걸 좀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깨워주시고 싶은데요. 자, 이게 자극이 외부입니다. 반응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보여주는 결과예요. 자, 외부의 자극이 칭찬이다. 보통 반응은 부정이 나옵니까? 긍정이 나옵니까? 당연히 긍정이 나오겠죠. 외부의 자극이 충고가 왔습니다. 대부분 내 반응이 부정이 나오겠죠. 맞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칭찬을 받았는데 반응은 부정이 나올 때도 있고요. 충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긍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가 와서 정말 조언을 해줍니다. 너 그렇게 돈을 모으지 않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노년 돼서 너 정말 힘들어진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막 쓰지 말고 모아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마음이 열리거나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저 친구 정말 다른 친구는 다 그냥 밥 사주니까 다 좋아했는데 저 친구는 내가 밥을 사준다 해도 그 돈을 저축하라고 하네. 야, 진짜 진정한 친구가 저 친구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물며 외부에서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부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잘하네요 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그 운전사 아저씨가 되게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이제 턱도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고요. 너무 운전을 편안하게 쏠리지 않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참 운전 편안하게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참 고맙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앞으로 더 손님을 좀 더 극진히 모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참 내가 마음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아저씨 참 운전을 편안하게 참 잘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툭 던지는 말이 이 사람은 내가 이래봬도 경력이 20년인데 내가 이 정도 못할까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앞에 제 타기 전에 앞에 손님하고 실링을 벌였는지 짜증을 누가 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그 운전사 아저씨한테 칭찬의 의미로 말을 던졌지만 그 아저씨는 별로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이 중간에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결국은 외부의 자극을 칭찬을 받든 충고를 받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걸러내는 이 필터링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필터링이 문제가 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여러분 크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보너스를 엄청 많이 타왔어요. 그죠? 보너스를 엄청 많이 월급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때 여러분이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 피자 사주세요.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오버해가지고 막 용돈도 주고 피자도 시켜주죠. 근데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부부싸움한 상태에서 엄마 용돈 주세요. 올려주세요. 피자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이게 제정신인가 해서 뚜들 펼 수도 있어요. 자, 결국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외부의 자극과 그죠? 외부의 자극은 결국은 충고나 이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마음의 상태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다르게 들린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으면 제가 설사 좀 강의를 좀 못하더라도 들을만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거고요.
물론 정말 못하면 그렇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되게 지금 불안하고 불편하고 부정이 많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막 생쇼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강의를 해도 여러분 자극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평소에 여기에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온전하게 행복으로 가려면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네? 그걸 맞춰보세요. 바로 긍정의 에너지.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마음의 상태에다가 채우라는 말입니다. 이걸 채우면 외부의 자극이 어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내 마음의 긍정의 에너지로 다시 반응이 긍정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바이오리듬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정도는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런다는 말을 하고 이런다는 말을 하고 이런다는 말을 하고 이런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아들 딸이 까마다 엄마다 아빠다 했을 때 안겨야 되는지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와서 안겨야 돼요. 왜? 기분이 좋은 날은 잘 안아주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안 안아주고. 맞죠? 자, 아무튼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자, 실패에 대한 나의 관점을 보게. 자, 이 사람 누군가요? 마이클 조던인데 마이클 조던이 농구계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고등학교 시절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주전자 들고 물 펴다 날았다는 거죠. 선수단에 끼지도 못했던 마이클 조던이 전설적인 스타가 된 이유가 뭐냐? 자, 볼까요? 나는 농구를 시작한 이후로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거의 300번 패배를 기록했다. 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승패를 결정하는 슛을 놓친 경우도 26번 있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을까요?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실패를 거두고 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구의 황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실패를 무릅쓰고 주변 사람들의 야유에 신경을 들쓰면서도 그 삼전슛을 날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지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홈런왕 베이브 루스도 714개의 홈런을 쳤지만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거든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었다면 홈런에 714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홈런을 많이 쳤기에 망정이지 못 쳤다면 결국은 그 실패가 덮고 있겠지만 그만큼 실패도 불구하고 또 도전을 했기 때문에 714개의 홈런이 나온 거라는 거죠. 역시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 실패를 생각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젊은 시절에 정말 긍정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실패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은 그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다, 레지던스다 이렇게 에머슨입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중요한 또 인물이죠. 발프라도 에머슨. 아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 정체자 에머슨 맞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죠.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겠죠. 자, 자기 신뢰 힘.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 맞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후회가 막끔하게 밀려드는 거죠. 너 이쪽으로 가라. 네, 너 이 사람하고